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성상납범이며 마3 중에 이준석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전라남도 순천군에서 유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세 현장에 기자들만 몇 명 보이고 지지자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이준석과 관련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준석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저 이준석 망하겠지만 더 폭망하라는 저주의 의미에서 이준석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준석 난리가 났습니다. 이준석이가 있던 3년, 현재 3개월, 이준석 화성을 사실상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자, 과연 어떤 후보자가 나왔을까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준석이 있던 3년, 이준석이 없는 현재 3개월. 2021년 6월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당대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보수가 36살 청년을 선택한 이유는 직전 보궐선거에서 그랬던 것처럼 참신한 기획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달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니 결과는 성공이었지만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 2번이나 이준석 가출을 하고 후보보다 자신이 돋보이려 애쓰는 당대표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법 리스크를 잔뜩 아는 후보에게 겨우 0.7% 차이밖에 못 이긴 데는 이준석의 회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을 2번이나 포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훗날 재평가가 돼 보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몇 군데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가장 화제가 된 것은 계양을 지역이었습니다. 구속을 막아줄 방패를 원했던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이 5번이나 당선된 계양을에 출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맞설 국민의힘 후보도 그에 걸맞은 중량감 있는 인사여야 할 터,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도 무조건 이기는 공천, 전략 공천과 맞춤 공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며칠 뒤에는 국회의원 선거는 주소지 이전이 필요 없기에 다 카드들이 있다라며 전국구 대여를 준비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윤희숙 전 위원도 이재명에게 맞서 이준석이나 안철수 같은 이가 나와야 한다라며 나도 출마하라면 따를 것이라고 했지만 이준석이는 난데없이 지역 밀착형 인사를 공천하겠다라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윤형선 후보를 내보냈습니다. 윤형선 후보는 나름 선전했지만 11% 차이로 패했고 이재명은 지금도 자유의 몸으로 더 튼튼한 방탄벽을 쌓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전 장관을 계양을에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2022년 7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성접대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하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준석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위결했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 본색이 드러나는 법.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위원이 징계 후 사과와 함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이준석은 징계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SNS로 당과 대통령에 대해 숱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름하여 이준석의 난, 이 일로 인해
당원권 정지권이 1년 6개월로 연장됐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듬해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천하용인으로 불린 이준석 똘마니들이 모두 탈락한 것은 보수층에게 그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놀랍게도 이준석은 한동훈을 라이벌로 생각한다라며 그가 한동훈의 보완제냐 대체제냐라는 헛소리를 진지하게 했던 좌파 언론도 이 착각에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달리기 일쑤였습니다.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네, 비교 대상이 되어야 말을 하지. 하지만 남한테는 엄격해도 스스로에겐 관대한 이준석은 진짜로 믿었고 이를 진짜로 믿었고 자신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돼서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꿈을 꿨던 모양이다라며 이준석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었습니다. 한동훈 영입 시도에 그가 실망한 것은 당연한 일. 결국 이준석은 갈비집에서 국민의힘을 떠나 신당 창당을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2024년 현재 이준석이가 없는 3개월 보수층은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활약 덕에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데다가 이젠 이준석의 내부 총질로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패미를 기치러 내건 그가 유호정과 같은 패미와 한 팀이 되든 말든 이준석이 자신의 옹호자인 김종인을 데려오든 말든 이젠 다 남의 일이 돼 버렸습니다. 이재명과 오랜 기간 당을 같이 했던 이낙연이 이준석과 합친 지 열흘 만에 보따리를 싸는 걸 보면서 역시 매운맛은 이준석 대 이재명이라며 고개를 끄덕끄덕했고 이준석이 꼼수로 받은 국고 보조금 6억 여원 반납과 관련해 말을 바꾸는 걸 보면서 역시 이준석답다라며 살짝 감탄할 수 있던 것도 더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기에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여유입니다. 지역구 출마를 놓고 우왕좌왕하던 그는 보수의 무덤 같은 것이지만 내가 할 일은 많은 곳이라며 화성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준석이 탈당을 취소하는 악몽을 꾸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보수만 주야장창 깠던 당신이 왜 보수인가요? 혹시 낙선하고 다시 보수로 돌아오려고 밑밥 까는 거 아니죠? 이런 센스 있는 글 누가 썼겠습니까? 서민 교수의 칼럼이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갤러리에 펜코 하면은 이준석의 강력한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국민의힘 갤러리에 펜코 반응 진짜 웃기네. 펜코에서 뭐라고 하고 있다? 한동훈 이 잔인한 XX야. 이분이 누구냐? 국민의힘 후보. 이 밑에는 이준석. 급이 다르죠? 그러면서 이준석 강력 지지자들이 인간 동탄 대 내부 총탄이냐? 너무하네. 지금 펜코가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죠. 자, 그뿐이겠습니까? 자, 동탄 출마 후보자 비교. 이름, 외모, 경력. 이름 84년생 한정민, 국민의힘. 85년생 이준석. 외모, 말 다 했죠? 경력,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자, 삼성전자 재직. 이준석 청년 정치인. 동탄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자 삼성전자 다니며 10년 거주함. 이준석 정치 활동 중에 맛집 방문 5회. 자, 국민의힘 갤러리가 화성을 동탄 맘들의 마음을 훔칠 빅매치 떴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화성을 동탄 누가 이기겠습니까? 또 하나 볼까요? 와, 한동훈이 진짜 상납이 숨통 끊어버리네. 진짜 이건 종자 자체가 다른데 한동훈 자비가 없네. 왁구도 왁구인데 찐 동탄 주민의 삼성연구원 출신이라 토론하면 상납이 발려버릴 듯. 무엇이란 이야기입니까? 자, 이준석 또 사고 쳤네. 이준석 선거를 도와주세요. 동탄에 사는 지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언론을 통해 이미 접하셨겠지만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출마합니다. 보통 동탄 이 신도시라고 지칭하는 지역입니다. 이번 선거 제가 지금까지 도전했던 어떤 선거보다 어려운 선거입니다. 동탄 지역의 미래 세대와 호흡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지향점은 선명하지만 준비 기간이 짧고 저 개인에게도 생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를 준비하는 저희 캠프 인원 모두 사력을 다해서 초기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망 구축입니다. 화성 동탄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이 있는 분은 저에게 다만 한두 명이라도 그 지인들 소개해달라고 지랄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사가 또 나왔죠. 지인 소개해달라. 이준석 메일 개혁식당 제공 동의한 분들 정보만 받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준석의 친모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